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개별 기준 한번 보기로 했었죠. 감지기에 대한. 자, 지금 여기 가보면 차동식 스포트형이 먼저 나오는데, 자, 차동식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쵸. 일정 상승률 이상 시 일국소 좁은 부분의 열 효과, 어떤 누적에 의해서 작동하는 감지기다. 그래서 종류가 3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3개를 여러분들이 먼저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그 중에 공기팽창 이용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기팽창 이용 방식 같은 경우는 정상적일 땐 이렇게 있다가 접점이 떨어져 있다가 화재 시에 여기 공기실에 공기가 팽창이 돼서 얘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접점과 붙으면 화재 신호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기 팽창을 이용한 방식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리크 구멍 또는 리크 구멍 또는 리크 공, 얘는 왜 설치하는 거다? 그렇죠. 오동작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거다 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죠. 그리고 열기전력을 이용한 방식 있죠. 그죠? 열기전력을 이용한 방식이다. 일단 종류 정도 보시죠. 열기전력 그리고 열반도체를 이용한 방식이 있다. 얘네들이 스포트형에 있습니다. 스포트형에. 그래서 뭐 열기전력이 발생하거나 또는 뭐 저항이 감소하면 전류가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화재 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들이 있더라. 자, 차동식 스포트형 종류에 3가지가 있다 암기하시고, 분포형은 뭐예요? 일정 상승률 이상 시 얘는 넓은 범위의 어떤 열 누적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거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그 중에 이제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라는 게 있는데,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여기 수신부가 있으면 공기관이라는 걸 이렇게 공간 안에다가 천장에다가 쭉 둘러놓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불이 나면 이 공기관 안에 공기가 팽창이 돼서 여기가 화재 신호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공기 팽창식과 좀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넓은 부분 맞습니까?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공기관 온도 상승으로 공기가 팽창을 하면 검출부 내에 다이아프램이 밀어 올려져서 화재 신호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얘 설치 기준 잘 나오죠. 설치 기준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관의 노출 부분이 20m 이상이 돼야 된다. 감지 구역마다.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공기관과 감지 구역의 각 병과의 수평 거리는 1.5m 이하고 상호 간의 거리는 6m, 내화 구조일 땐 9m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실이 이렇게 있으면 공기관이 이렇게 예를 들어 깔린다, 이렇게 깔린다라고 얘기하면은, 맞죠, 여러분들? 그럼 요 거리, 요 공기관과 그림이 좀 크게 그리면 더 좋은데, 공기관이 이렇게 깔렸다라고 한다면 요 공기관과 요 거리, 벽과의 거리, 그죠? 그래서 변과의 수평 거리는 몇 메타 이상? 1.5m 이상으로 해라. 이하로 해라.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게 감지관이 있고 여기도 감지관이 있다. 공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 사이. 자, 여기는 몇 메타? 6m. 내화 구조일 땐 9m.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6m 이하, 9m 이하. 그리고 공기관은 도중에서 서로 분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의 검출하는 접속 부분의 공기관의 길이는 몇 메타? 100m 이하로 한다. 그리고 검출부, 아까 여기 신호를 검출하는 이 부분은 5도 이상 경사되지 않게 하고,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5m 이하에 설치를 해준다 라고 나와 있었죠. 그쵸? 자, 그리고 이것도 시험 방법이 있어요. 뭐 유통 시험하는 방법이나 뭐 작동 계속 시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책에서 보시더라도. 자, 이 설치 기준 잘 나옵니다. 잘 보시고요. 그리고 차동식 분포형 중에 또 이제 뭐가 있다? 열전대식. 자, 열전대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넓은 부분에 뭐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 열전대라는 걸 설치해 놓는 거죠. 열전대. 열전대를 설치하면 이 열전대에서 화재 신호를 받아서 신호가 들어가는 건데, 이 열전대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상승하면 열기전력이라는 게 발생한다 그랬죠? 이거에 의해서 이제 화재 신호가 들어가더라. 맞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그 면적이 있어요. 감지부는
바닥 면적 18제곱. 내화 구조면 22제곱마다 하나 이상. 그쵸? 자, 근데 바닥 면적이 72제곱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내화 구조일 땐 88제곱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최소 몇 개? 4개 이상으로 할 것. 최소 개수가 정해져 있죠. 그쵸? 자, 그래 놓고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 전대부는 최대 몇 개? 20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4개에서 몇 개? 20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거네. 맞습니까? 이런 숫자 기준 잘 보십시오. 숫자 기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차피 요게 한 개 기준이에요. 열전대 한 개 기준이고 요게 몇 개 기준? 4개 기준. 그러니까 최소한 한 개부터 4개까지는 그냥 여기로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72로 22가 아니고 88호로 맞춰주는 거라고요. 열전대가 하나에서 4개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20개 이하로 한다라는 거 잘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열 반도체죠. 그럼 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 반도체 소자에 요 열 반도체라는 거에 온도차가 생기면 여기도 열 기전력이라는 게 상승해서 생성돼서 화재 신호가 들어간다. 맞습니까? 네. 이런 기준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가보면 감지부, 요 열 반도체 얘기하는 거죠. 열 반도체는 부착 높이 및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 면적 1개 이상으로 설치를 해줘라. 바닥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엔 2개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표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8m 미만일 때, 뭐 내화 구조, 기타 구조일 때 우리가 뭐 65에 40, 8m에서 15m면 50에 30, 2종은 36에서 23, 36에서 23.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여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감지부는 최소 2개에서 15개. 필기 때 이런 거 잘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숫자들 꼭 정리를 해주시고 실기 때도 나오니까 같이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차동식에 대한 정리 제가 그냥 쭉 넣어놨고요. 외워야 될 수치 넣어놨으니까 암기를 좀 부탁드리고 자, 세 번째 가보면 이제 정원식 스포트형 나와 있습니다. 그럼 차동식 스포트형과 다른 점은 차동식 스포트형은 일정 상승률 이상, 그죠? 얘는 일정 상승률 이상이 아니고 일정한 온도 이상. 그리고 정원식 스포트형은 전선이 아니죠. 외관이. 정원식 감지선형은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됐을 때 외관이 뭘로 되어 있다? 전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요, 뭐 종류가 엄청 많죠. 뭐 바이메탈을 이용한 거, 그죠? 뭐 금속의 팽창 기술을 이용한 거, 막 등등등등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참고로 여러분들 조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원식 스포트형 종류가 그런 게 있는 거고, 정원식 감지 선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선처럼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 두 개가 녹아서 접점이 붙으면 작동을 하는 건데 요 설치 기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해라. 보조선이나 고정금구. 그래서 감지선이 밑으로 축 처지는 걸 방지를 해줘라. 잡아줘라.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사이 간격은 10cm 이내로 하고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5cm 이상으로 하고. 그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감지기와 감지구역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 구조의 경우 1종은 4.5m, 2종은 3m 이하라고 하고 기타는 3m에 1m 요걸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식은 제가 뭐라 그랬죠? 차동식과 정원식 중에 한 가지만 작동하면 신호가 들어가는 걸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다 라고 얘기한다. 자, 그리고 7번째 연감지기입니다. 연감지기. 그 연기감지기는 일단 설치를 하는 곳. 자, 교차회로 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하고 우리가 연감지기를 이런 장소에 설치를 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이런데. 그죠? 근데 복도는 30m 미만인 건 제외고요. 또 아까 엘리베이터 승강로.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여기가 다 어디예요?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덕트,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경사로, 그죠? 이런 데가 다 어딥니까? 수직적인 경계구역 공간.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인 경계구역, 특히 대표적으로 이런 계단, 시험 문제 갔을 때 계단에는 그래서 무슨 감지기? 보통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더라라는 거.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고, 천장 또는 반자 높이가 15에서 20m 미만인 장소에 많이 설치를 한답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취침, 숙박,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뭐 공동주택, 오피스텔,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의 거실. 위에 가보면 뭐 교육연구시설, 합숙소,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의료시설, 입원실이 있는 의원, 조산원, 교정군사, 근생중 고시원, 이런 데에는 우리가 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 자, 이런 곳은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 곳이냐면 약간 화재 감지가 빨리 돼야 되는 곳. 다른 곳보다 더 빨리 돼야 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연감지기 설치 기준에 가면 요거 잘 나오죠. 꼭 암기. 부착 높이에 따라 우리가 또 바닥 면적 4m 미만일 때, 4m 이상 20m 미만일 때, 3종은 여기 50m, 그쵸? 그래서 여기 2로 나눠주고 3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150에 75에 50. 네, 그리고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설치할 거다 만일. 그럼 요거는 이제 보행거리 기준 30m, 20m라고 되어 있고, 요거 중요하죠. 계단 및 경사로는 15m의 3종은 10m. 숫자들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자,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좁은 실내 부분에 있어서는 출입구 가까운 부분에 설치하고, 천장 또는 반자 부분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설치해라. 왜냐하면 배기구 쪽으로 우리가 보통 화재가 나면 그쪽으로 연기가 나갈 거니까. 미음번 감지기는, 자, 요거 잘 보십시오.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준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온화식 스포티형 감지기라는 연기 감지기가 있었죠. 주위 공기가 일정한 농도 연기 포함을 하면 이온 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감지기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이온 전류 변화를 할 때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물질, 요거를 체크를 할 때 들어가는 물질, 자, 이름이 뭐예요? 아메리슘 미사일. 그쵸? 아메리슘 미사일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자, 광전식 스포트형이라는 게 있고 광전식 분리형이라는 게 있다. 광전식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면 작동하는 거고, 일곡소 연기에 의해 광량 변화, 대부분이 광량 변화로 작동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광전식 스포트형은 수광부의 광량이 어떻게 됐을 때 증가했을 때 작동하는 감지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광전식 분리형 같은 경우는 똑같이 발광부와 수광부가 있지만 얘는 공간, 즉 얘는요 여러분들 약간 어떻게 보면 좁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넓은 곳, 그래서 벽과 벽 사이 발광부 수광부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빛을 쏴주고 있다가 불이 나면 연기에 의해 산란이 되면, 광이 산란이 되면 광량이 줄어든다 그랬죠. 여기는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스포트형과 분리형. 발광부와 수광부가 얘는 별도로 설치가 되는 거고, 이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발광부와 수광부가 일체형으로 돼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봤을 때 뭐 스포트형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고, 분리형에 가보면 설치 기준이 있어요. 이 설치 기준 잘 나오죠? 그래서 햇빛을 직접 받으면 안 되죠. 햇빛 직접 받지 않도록. 그죠? 광축은 나라는 벽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뜨려서 설치를 하고, 송광부와 보내는 곳과 받는 곳은 뒷벽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하고, 광축의 높이는 천장 높이의 몇 프로? 80% 이상일 것. 80%. 그리고 광축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 범위 이내로 해라. 그리고 우리가 공기흡형 감지기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뭐 제가 여기다 따로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그냥 종류가 있다라는 거 정도. 왜냐면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공기흡형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밑에 가보면 불꽃 감지기 개별 기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불꽃 감지기에 가보면 이 설치 기준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설치 기준. 그죠? 그래서 공칭 감시거리 및 뭐 공칭 시야각은 형식 승인 내용에 따르고 모두 포용이 되도록 하고, 모서리나 벽에 설치하고 천장에 설치하면 바닥을 향해 설치하고.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모서리나 벽에 설치하고 바닥을 향해 설치하고, 그죠? 수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엔 무슨 형으로 설치하고? 방수형으로 설치하고. 뭐 이런 기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기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때 이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무슨 기준입니까? 발신기 기준입니다. 발신기. 발신기는 수동 버튼의 누름을 내가 작동을 하면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보내주는 장치죠. 그래서 설치 기준, 조작이 쉬운 장소 0.8에서 1.5, 그죠? 그리고 수평거리 25,
맞습니까? 층마다 설치 이런 거 나와 있죠.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40m 이상일 땐 추가로 설치해라. 위치 표시 등은 함 상부에 설치하고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항상 소방은 무슨 등? 적색 등으로 설치할 것. 됐나요? 네, 이런 기준들 나와 있고요. 자, 밑에 가보면 이제 음향장치와 시각경보장치 나와 있는데, 음향장치 기준은 일단 우리가 음향장치가 주음향장치가 있고 지구음향장치가 있더라. 주음향장치와 지구음향장치 같은 경우는 얘는 수신기 쪽에 설치하는 거고, 얘는 이제 관계인이 들을 수 있는 곳, 특정 소방 대상물에 내부에 이제 설치를 해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음향장치가 따로 있었죠. 주음향장치 기준 나와 있고요. 수신기 내부나 직근에 설치해라라고 나와 있고, 요거 중요하죠.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공동주택일 땐 16층 이상이면 우린 일제 경보 방식이 아니고 무슨 경보 방식? 우선 경보 방식이라는 걸 통해서 경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하면 발화층 및 직상 4개층, 1층에서 발화하면 발화층, 직상 4개층,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하면 발화층, 직상층, 기타 지하층이라는 기준이 있었죠.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합니다.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라. 자, 음향장치 기준 나와 있죠? 80% 전압 1m 90dB. 네. 자, 그리고 시각경보장치 설치 기준 나와 있습니다. 복도나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이런 데다 이제 설치를 해주고요. 읽어보시고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 이런 내용 나와 있고 요거 잘 보시면 됩니다. 네. 바닥으로부터 높이라던가 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 쪽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 이런 기준들. 그리고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에 설치를 해줘라. 네,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른쪽입니다. 배선 기준이 있습니다. 배선. 전원 배선. 네, 여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원이나 배선 기준은 한번 읽어보는 걸로. 그래서 전원 기준이 따로 있고, 그리고 배선 기준이 따로 있더라. 근데 배선 기준에서 제가 전원 기준은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배선 기준에 가보면 전원회로는 내화 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나 내열로 할 수 있대요. 뭐 이런 거. 그리고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의 배선 설치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여기 가보면 뭐 아날로그식이나 다신호식 감지기, 아령 수신기용은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 케이블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내열 성능이 있는 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 외의 일반 배선을 사용할 때는 그냥 내화나 내열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요거 잘 나오죠. 또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기준, 점검 관리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전용암에 설치하는데 전용암을 설치했을 땐 1.5m 이내 이런 내용들. 그리고 감지기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 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엔 감지기 뒷판 및 감지기 외부에 별도의 표식을 꼭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지기 사리의 배선은 항상 송배전식이다. 주고받는 송배전식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 가보면 절연저항 기준 나와 있어요. 그죠? 절연저항 기준. 네, 이런 거. 250V의 절연저항기로 측정했을 때 0.1MΩ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 정도 보시고, 그리고 7개 이하와 80% 이상. 여기 가보면 경계구역은 7개 이하. 그리고 80% 이상 들어가 있고, 뭐 전로저항 기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십시오. 이 정도. 네. 됐습니까? 네. 최대한 어떻게 보면 압축해 놓은 자료입니다. 최대한 압축해 놓은 자료고, 이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셔야 문제를 또 푸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바로 뒤에 가보면 이제 비상경보 설비가 나와요. 그죠? 네. 자탄보다 조금 작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제가 잠깐 끊었다가 비상경보 설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